안녕하세요. 병호철학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참으면 된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사주 에너지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명중유상 운내응지. 사주 안에 있는 것이 운이 오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될 구조를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 사주. 이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건 성격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있는 남자 사주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남자 사주에서 아내 즉 천은 재성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궁은 일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결혼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도화와 재성이 같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연애를 잘합니다. 여자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화 합재 다정부전. 도화가 재성과 붙으면 정이 많고 한 사람에게 머물지 못합니다. 연애는 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무너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욕지와 재성이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격변견 난수일처. 욕과 재가 같이 있으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결혼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관계가 생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배우자 궁충입니다. 부처 궁충 혼난구. 배우자 궁이 충되면 결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싸움이 많아지고 결국 이별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상관경관입니다. 상관경관 혼인파. 상관이 관을 보면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존중이 사라집니다. 결국 관계는 깨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합입니다. 합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붙어 있는 관계입니다. 합지일지 정난자발. 일지에서 합이 이루어지면 감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진, 갑오, 병술, 무진. 이 네 개의 일주입니다. 이 일주는 일간과 지장 간의 재성이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는 배우자 궁도 되지만 나의 몸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재성과 합되는 것을 좋아하는 일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경진일주라면 진토의 지장 간의 을목이 있습니다. 자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간인 경금이 지장 간의 을목과 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우자 궁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사주 구조는 천간의 간목이나 을목이 또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안에 있는 인연, 밖에 드러난 인연,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이것을 명암부집이라고 합니다. 명암부집은 일지에 배우자성이 있고 천간에 또 배우자성이 나타나는 구조를 말합니다. 여성 사주도 일지에 관성이 있고 천간에 관성이 또 있으면 명암부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지에 배우자도 있고 다른 집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조가 되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이미 사주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사주 형태를 말씀드립니다. 인묘입니다. 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입술 중 이묘. 불이술에 들어가면 묘가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재성이 묘지를 두면 배우자 인연이 묻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별이나 사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고진과 과숙살이 더해지면 고진과숙, 고립, 이별, 상실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특히 배우자 인연이 약해집니다. 실제 이 구조에서 앞에 언급한 운이 오면 사별로도 나타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자, 무술, 임신, 경술시생의 사주이며 남명입니다. 이 사주에 재성은 병화입니다. 그런데 이 재성을 살릴 목이 없습니다. 즉, 식상이 없는 사주입니다. 반대로 재성을 극하는 기운은 존재합니다. 겁재, 극하고 편관은 서기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술이 두 개입니다. 술토는 병화의 인묘지입니다. 즉, 묘지를 두 개나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술토는 자년생에게는 과숙살입니다. 과숙살도 두 개라는 겁니다. 보통 고신살을 호래빗살,
과속살을 과부살이라 말하지만 실제는 두 개 남녀 모두에게 이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인묘를 완성하는 운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신축대운 병운년 상처를 하였습니다. 형과 합이 동시에 작용하여 인묘가 된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사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드립니다. 결혼이 깨지는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도화, 재성, 자합, 명암부집, 배우자 궁충, 인묘, 고진 과속살 이것들이 겹칠 때 사건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결책은 없을까요? 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간기병 차용기약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대응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불효기성쟁 그 사람의 본성과 싸우지 마라. 고치려 하면 깨집니다. 또 하나 근즉난 원즉간 가까우면 깨지고 거리를 두면 유지됩니다. 그리고 정다즉난 감정이 많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혼을 지속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주와 운에서 오는 이 에너지의 변화를 어떻게 피해 나갈까를 살피는 겁니다. 피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실력 있는 명리학자를 만나세요. 운만 맞추는 사람은 학자가 아닙니다. 대책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명리학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불가고즉거 구할 수 없으면 떠나는 것. 도저히 맞출 수 없다면 헤어져야 합니다. 사주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관계가 왜 힘든지, 왜 반복되는지 이유는 이미 사주 안에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5철학원이었습니다.